영철이네 부모님이 이웃에 사는 세 쌍의 부부를 초대하였다.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영철이네 부모님은 마주 보도록 해라 이 얘기인데, 일단 총 사람 수는 몇 사람이냐면 8사람이야. 그지? 네 쌍의 부부니까. 그런데 영철이와 부모님만 유독히 먼저 마주 보도록 하란 얘기지. 여기에 자리가 총 8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8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영철이네 부모님 있죠. 영철이네 부모님은 마주 보래요. 그러면 영철이네 엄마든 아빠든 간에 먼저가 앉아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너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 경우의 수를 찾아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뭐 엄마가 앉든 아버지가 앉든 누가 먼저 앉을 거 아니니.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영철이네 아빠가 여기에 앉았어요. 그런데 영철이네 아빠는요,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비록 8개가 있지만 8가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아빠가, 우리가 문제 푸는 전지적인 시점에서 보지 말라고 그랬지.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이 8자리가 똑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앉는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비록 자리의 개수는 8개 있지만 만약에 영철이는 아빠가 여기 앉았어.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앉아보고 했지만 자리 구별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철이네 아빠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지. 구별할 수 있는 자리는. 또한 이제 엄마가 가서 앉는데 엄마는 무조건 영철이네 아빠의 마주보고 앉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 영철이네 아빠가 앉는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자리 또한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쌍의 부부는 총 6사람이잖아. 그러면 6사람 입장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앉으면 됩니다. 나머지 6자리에. 마구잡이로 앉는데 이렇게 6자리가 있어요. 그럼 마구잡이로 앉는데 지금 이게 원순열의 내용이긴 하지만 나머지 6사람의 부부들이 앉는 자리는요, 영철이네 아빠와 엄마를 기준으로 자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6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6팩토리얼로 처리하면 끝난다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35번에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6까지가 있고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이 교집합의 원소가 2하고 5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 얘는 합집합의 원소는 개수가 5개가 되도록 배치하는 집합으로 되어 있는 A, B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가지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집합 A와 B에 속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돼야지 이 조건들을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해서 표현하면 좀 이해가 수월해요. 이 전체 집합 안에 A집합, B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집합, B집합이 같이 갖고 있는 겹쳐지는 부분 속에는 2하고 5라는 원소가 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필히 들어가니까 이 전체 집합에 있는 1, 2, 3, 4, 5, 6 중에서 (2하고 5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얘는 결정됐으니까 선택 대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과 더불어 이 부분과 더불어 이 부분 세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부분 속에 나머지의 원소 1, 3, 4, 6이 이 자리에 배치가 되면 되는 거죠. 배치가 되면 되는데 2번 영역과 3번 영역과 2하고 5 부분 포함해서 이게 합집합 영역이거든. 이 합집합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된대? 5개야 된대. 그 말은 2번과 3번에 나머지 원소 몇 개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지? 3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3개냐? 1, 3, 4, 6, 4개의 수 중에서 2번과 3번에 들어갈
3개의 원소가 먼저 뽑아져야 되겠지. 그 말은 2번과 3번에 들어갈 원소는 1, 3, 4가 될 수도 있고 1, 4, 6이 될 수도 있고 3, 4, 6이 될 수도 있고 등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는 일단 2번과 3번에 들어갈 원소 3개를 이 선택 대상 4개 중에서 1차적으로 먼저 선택을 해보자 이거야. 됐지? 그러면 선택된 그 원소 3개가 그냥 1, 3, 4라고 가정을 해놓자 이거지. 가정을 한다는 것은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간주한 거야. 자, 그러면 1번이 들어갈 자리는 2번 아니면 3번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야? 2군데가 되죠. 마찬가지로 3번 부분도 2번 아니면 3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말은 방금 전에 1번이 들어간 자리에 또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3도 2가지, 또 4도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원소 6 하나 더 남았잖아. 6이라는 원소는 필히 들어갈 자리가 2번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들어갈 자리는 어디밖에 없어? 1번밖에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4C3은 얼마야? 4란다. 그리고 얘는 8이 돼서 몇 가지? 32개의 A집합, B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거지. 됐니? (49번에) 자,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 있고 이게 정의역, 공역이야. 자, 그런데 x1과 x2는 정의역이라는 건데 이 정의역에 있는 2개의 원소, 이 2개의 원소는 이 1, 2, 3, 4, 5 중에 어떤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이 얼마가 된다? 7이다 이거죠. 이렇게 합이 7이 되면 x1과 fx1과 fx2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x1과 x2의 대상은 1, 정의역에 있는 원소 1, 2, 3, 4, 5거든. 1, 2, 3, 4, 5면 이렇게 생각해봐. 일단은 얘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케이스를 나누라고 그랬는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자, 여기에서 이 케이스는 생각해봐. x1과 x2는요. 대소관계에 상관없이 얘가 만약에 2면 얘가 5야지만 7이잖아요. 맞죠? 이거는 순서를 교환해도 그건 관계없잖아. 또는 얘가 3일 때 얘가 얼마면 돼요? 얘가 4면 되죠. 그러면 합이 7이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F2하고 F5하고 어떻다? 같다 이거지. 그 얘기는 2가 여기 있는 정역의 원소 2가 이들 중에 어떤 하나를 가리키면 5도 또한 누굴 가리켜야 된다? 2가 가리킨 함수값 똑같이 가리켜야 된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러면 시작해볼까? 얘가 만약에 선택한다. 몇 가지 선택권이 있지? 4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면 5는 선택권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해돼? 그러면 2하고 5는 이미 선택을 했지. 그러면 나머지 1, 3, 4 정역의 원소 3개 남았지. 함수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1은 방금 전에 2하고 5가 선택한 거 또 선택해도 관계 없잖아. 그래 안 그래? 2가 A를 선택했어도 1은 A를 선택해도 함수는 함수잖아.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그 다음에 또 3은 또 4가지겠지? 또 4도 몇 가지? 또 4가지일 것이다 이거지. 3이랑 4만 뭐가? 3, 4. 3하고 4는 아직 안 따진 거고 말이야. 응?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나? 2다. 아이고 이게 무수야. 아 3하고 4도 있구나 참. 아 안된다. 이게 아니라 잠깐 이거를 만족하는 얘네들은 이것도 있지. 3하고 4 이거 동시에 따져야 되는구나.
다시 2가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얘는 선택권 한 가지밖에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이 두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 3하고 4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또 이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F3하고 F4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3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4가지지만 4는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이제 나머지 원소 뭐가 남지? 4개 빼고 1은 어떻게 되지? 1은 아무거나 가리켜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4가지야. 그래서 몇 가지? 64가지가 되더라 이거지. 그 35번에 그 시 했잖아요. 응? 시가 중복순열이잖아요. 주가 무슨 또 중복 중복순열 이건 조합이야. 선택하는 거야. 그냥 4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고 마는 거야. 무슨 중복순열이야. 이건 조합이야. 중복이 파이예요. 네, 파이요. N파이 R이요. 근데 이거는 순열에 대해서는 공식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순열은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시는 조합수열은 뭐냐? 이거는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만 선택하는 걸로 종결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원소 나머지 몇 개, 2하고 5 2개를 제한 3개를 2하고 5를 제한 4개 중에서 일단 선택을 해서 여기다 배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자, 리멤버라고 하는 8개 문자가 있어요. 8개 문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같은 문자가 있다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데 같은 문자 E 2개, M 2개, R 2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렬로 나열할 때 R 또는 M끼리 이웃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R 또는 M이 뭐가 되도록? 이웃하도록 이라고 그랬어. 얘들아,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생각해봐.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A집합, B집합의 합집합의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야? A집합에 속하거나 또는 B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갖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맞니? 합집합은 A집합에 속하거나 또는 B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갖는 집합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각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한 다음에 뭘 빼지? 뭐를 빼죠? A집합에 속하고 B집합에 속하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얘가 벤 다이어그램의 내용으로 따져봤을 때 A집합에 속하는 부분의 개수 이거 세고 B집합에 속하는 개수 이거 3개 되면 여기는 몇 번? 2번이 되니까 중복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번은 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교집합 부분이라는 거 이해돼? 그래서 문장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런 거야. R이 이웃하거나 또는 M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빼줘? R도 이웃하고 동시에 M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3가지의 형태로 나눠서 판단을 해보면 이 집합의 내용처럼 한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형식처럼 따져보면 이거를 R이 이웃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R이 2개가 이웃한다. 그러면 얘를 하나로 간주한다 그랬지? 이웃한단 말 나오면. 그러면 이 총 8개의 문자 중에서 R 2개를 하나로 취급하면 총 문자의 개수는 몇 개가 돼? 7개가 됩니다. 그 7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7팩이죠. 그런데 R을 제외하고서도 같은 문자 E 2개, M 2개가 있잖아. 뭐가? 2가 3개 있구나. 2개인 줄 알았어. 그러면 총 7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 아니지. 총 7개가 되지, 7개. 7팩. 나누기 같은 문자. 같은 문자 2, 3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3팩. M 있지?
2팩. R은 안 돼. R은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얘들아. 그리고 원래는 요 하나의 문자로 간주해서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걸 생각해도 얘 자리 바꿔봤자 한 가지지. 구별이 안 되니까. 요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M 두 개가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야. 그럼 이것도 똑같지 않겠니? R이 이웃하나 M이 이웃하나 똑같겠지? 그래서 7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이야. 이걸 더해. 더한 다음에 이 교의 의미는 R 두 개도 이웃, M 두 개도 뭐야? 이웃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한 문자가 되는 거야. 하나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 총 8개의 문자가 몇 개의 문자로 줄어들어? 요 R 두 개를 하나로 간주하고 또 M 두 개를 또 하나로 간주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6팩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래도 뭐가 있어요? 이 같은 문자가 있죠? 3팩. 맞니?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한다? 뺀다 이거지. 계산 처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앞에 더 없어요? 자, 뭐 질문? 정역의 원소가 몇 개 있어? 5개 있지. 공역의 원소 몇 개 있니? 그런데 얘는 문제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여기는 정역이 반드시 y집합의 원소 하나씩은 가리켜야 되거든? 그럼 몇 개야? 2가지. 그럼 2도. 2가지야. 그러니까 2의 5제곱이지. 그럼 이 2의 5제곱의 개수 안에는 얘네들이 이 정역에 있는 원소 모든 것들이 다 몽땅 뭐만 가리키거나 A만 가리키거나 몽땅 뭐만 가리킨다? B만 가리키게 되면 얘는 함수값이 하나이고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돼버리지. 그럼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러니까 같지 않은 경우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케이스가 2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랬으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케이스를 빼면 되는 거죠. 맞니?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데 얘들아 경우의 수는 4칙 연산밖에 없어. 덧셈, 뭐 있어? 뺄셈, 곱셈, 나눗셈. 오로지 이것만 쓰는 거야. 그럼 이 덧셈이라고 하는 건 합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법칙?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연속하지 않은 케이스. 곱의 법칙은 곱셈일 때 쓰는 것이고 곱의 법칙, 곱셈은 어느 때 쓴다? 동시에 혹은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때 쓰는 거잖아. 뺄셈은 어느 때 쓰는 거냐면요. 여사건일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사건의 내용이죠. 즉 all 마이너스 not.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구한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는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는 경우에 대해서 뺄셈이란 연산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어느 때 썼습니까? 나누기는 여러분들 원순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어때요? 나눴잖아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또 뭐 있었어요? 갓포순이 있었죠. 같은 것을 포함한 문자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나눴잖아. 그치? 그럴 때 나누기 할 때 쓴다는 거지. 나누기 이럴 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4칙 연산에 대한 내용. 됐니? 자, C단계에 선생님 몇 개 추려할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좀 도전의식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반에서 질문 나온 걸 중심으로 처리할게요. 자, 71번 보세요. C단계. 이거는 그리고 녹화해서 유튜브에 다 올릴 테니까 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 차원으로 보도록 해. 뭐 요 그림이 뭐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뭐가 있냐 1번부터 9번까지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학생이 몇 명 있는 거야? 9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사건의 그 개요를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지만 그지? 그 사건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9사람이 있어. 9사람이 등번호를 붙였다라고 생각해줘. 1번부터 9번까지 등번호를 각각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런 가운데 몇 명을 뽑는데요? 3명만 뽑는데 9사람 중에서 몇 명만? 3명만. 그럼 3명만 뽑으면 등번호가 이제 매겨져 있잖아. 그러면 그 3명에 여기에 그 3명을 여기 안 친다는 거겠지? 안 치는데 그 3명의 번호의 합이 뭐의 배수가 되도록 하래? 3의 배수가 되도록 하요. 그러면 이걸 무작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1번, 2번, 3번 하면 되잖아. 3의 배수 맞잖아. 합이 6이니까. 그것만 있니? 3, 6, 9 해도 되지 않니? 등등 졸라 많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그렇다면 이거를 결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러지 않니? 일단 여기에 앉힐 3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선택을 한 다음에 배열을 하는 거야. 배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끝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몇 사람 중에서? 9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그럼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그냥 선택만 하는 거니까 조합의 개념이 적용되면 되거든?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이 3사람을 배열하면 되잖아. 근데 어디다 배열해? 원탁에 배열하지? 그럼 원탁에 배열하면 3-1 팩토리얼 하자. 빼기라는 거 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조건이 있어. 이 3사람에 적혀있는 번호의 합이 뭐에 배수해야 된대?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조건까지 포함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너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 1번 1부터 9까지가 있는데요. 3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3의 배수이다 보니까 1부터 9까지 이 숫자를 분류합시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3, 6, 9하고 1, 4, 7하고 2, 5, 8하고 이렇게 분류하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느껴지니? 이거는 어떤 수야? 3의 배수. 이건 어떤 수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이고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이지.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할게. 이건 3의 배수. 3으로 난 나머지가 0인 거. 얘는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집합.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집합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 됐니? 됐어? 여기까지 됐지? 별거 아니잖아. 그럼 왜 이렇게 분류할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3사람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된다.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이제 나눠보자고. 항상 케이스 분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 3사람이 369로 구성되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 3사람이 147로 배정돼도 되지 않나? 얘들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맞잖아. 얘들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3사람이 앉거나 이 3사람이 앉거나 이 3사람이 앉으면 수의 합은 3의 배수 맞지?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야? 3가지 케이스가 되지. 그러면 3 곱하기 됐어? 된 거야? 그러면 이 3사람이 원탁에 앉아요. 원탁에 앉는 방법은 3-1 팩토리얼 맞아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 중에서 한 사람, 이 중에서 한 사람, 이 중에 한 사람 뽑아봐. 만약에 이렇게 뽑아봐. 이 숫자의 합은 얼마야? 3의 배수지? 이렇게 뽑아도 어때? 3의 배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서 한 사람 뽑고 여기에서 한 사람 뽑고 여기 한 사람 뽑은 사람을 원탁에 앉히면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3C1이죠. 3명 중에 1명이니까. 3C1은 곧 3입니다. 얘들아, NC1은 N이야. 알았지? 그리고 또 얘는 컨비네이션의 성질에서 NC-N-랑 똑같은 거야? 아니, 이것과 똑같다고. NCR이나 NC 뭐와 같아? N-R이랑 똑같단 말이야. 이건 N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게 3이지. 또 여기에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3C1 맞아? 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3C1 맞지?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지. 여기 앉힐 사람 세 사람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배열하면 되지. 배열하는 방법은 똑같더라. 3-1 뭐다? 팩토리얼이다.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더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스무리한 3의 배수 형태에 대한 문제의 이 형태가 발생되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경험을 살려서 접근하라고. 공식의 내용이 아니라. 알았니? 그래서 이 과정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은 문제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야. 됐어? 이거 계산 가능하지? 이거 6이잖아. 그 다음 얘는 이거 3, 27에다 2니까 54가 되고. 그래서 더하면은 답은 60까지가 되는 겁니다. 네? 왜 저렇게 써요? 막 나눠서 나머지 애들도 순서 됐어요. 뭐 그 원리가 있어요? 아니, 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1부터 9까지 9사람 중에 3사람을 뽑긴 뽑아야 되는데 무작정 뽑는 게 아니라 이 3사람에 적혀있는 숫자에 비해 얼마야 되니까 3의 배수해야 되니까 뭔가 기준 마련을 하겠다 이거지. 그 기준 마련한 게 3으로 난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에 이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공식도 아니야. 하나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기본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많이 힘들겠는데. (77번에) 자, 이거의 값이 무슨 수가 되도록 하래요? 홀수가 되도록 하래죠? 홀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냐 물은 거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일단 아니?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자체가 안 되면 이건 당연히 접근이 안 되겠지. 함수의 개수는 너무 단순하지. 1이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자, 그건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그냥 단순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반면에 F1의 의미가 뭐야? 정역에 있는 원소 1이 가리킨 y의 값이 얘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y의 값들, 세 개의 y의 값의 합이 무슨 수가 되도록 하래? 홀수가 되도록 하란 얘기지. 그러면 세 수의 합이 홀수여야 돼요. 이 공역에는 홀수 3개 있고 짝수도 3개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있어? 세 개의 수의 합이, 세 개의 자연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홀수계면 되지. 그치? 이걸 어떻게 무작위로 해가지고 1이 만약에 얘를 선택했대,
할 수는 없잖아. 그걸 경우의 수를 일일이 열거해서 판단하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한번 정하겠다 이거지. 이거 원리야 그냥. 알았어? 공식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알았죠? 그 근거라고 하는 건 일일이 열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빠질 수도 있고 뭔가 중복되는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 마련을 한번 해본 다음에 하겠다라는 의도라고. 그럼 알았어? 일단 생각의 지침은 그런 거야. 네가 아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기한 대로 또 케이스를 나누자면 이런 거잖아.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세 수가 모두 뭐가 되면? 홀수가 되면 이 세 수의 합은 당연히 홀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잘 봐. 이거의 세 수는 F1, F2, F3을 얘기하는 것이고 F1, F2, F3이라는 거는 X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Y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홀수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이 이 3개 중에 하나만 무조건 가리키면 되는 거죠.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함수야. 또 2도 1, 3, 5, 3개 중에 하나 가리키면 되지. 또 1이 가리킨 거 2가 다시 가리켜도 상관? 그러면 또 몇 가지야? 또 3도. 그래서 일단 몇 가지? 27가지가 나왔어. 여긴 됐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홀수계가 몇 개면 돼? 하나는 무슨 수이고? 홀수이고. 나머지 두 개는 짝수면 되지? 요거 됐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 들어가 보면 생각해봐. 항상 이거를 결정을 할 때 진행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계산에 들어가야 돼. 진행 순서. 자, 이거를 먼저 첫 번째 진행으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 하나는 홀수야. 어떤 게 홀수야? 1, 2, 3 중에 어떤 놈 하나만 얘를 가리키는 거지. 하나만 얘를 가리켜야 돼.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가리키는 홀수는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있는 1, 3, 5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당연히 3시 1이 되겠죠. 셋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거 됐니?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얘 셋 중에 하나가 가리킨 홀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하자. 일단 계산은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셋 중에 어느 누가 1을 가리켜냐라는 것도 결정해야 되잖아. 이 정역에 있는 원소 셋 중에 누가 1을 가리킬 거냐 이거야. 그럼 또 몇 가지야? 또 3가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나머지가. 그러면 1이 얘를 그냥 가리켰다라고 해버릴게. 1이. 이거 어차피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2하고 3 있지. 2하고 3이 가리키는 건 얘네들 공역 중에서 무슨 수를 가리켜야 돼? 짝수를 가리켜야 되지. 근데 여기 짝수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근데 짝수 3개가 있는데 2가 2를 가리켰는데 3이 또 2를 가리켜도 상관? 없잖아. 근데 2가 2를 가리켰는데 3이 4를 가리켜도 상관? 없잖아.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이게 또 나눠지냐면 1이 2를 가리켰어. 2하고 3이 몽땅 2를 가리켰어. 그러면 함수값은 몇 개밖에 안 돼. 그 얘기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거야. 2개일 수도 있고 2가 2를 3이 4를 가리키면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거야. 그래도 이 조건은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건 자체가 또 분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거나 2개이거나 또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거나 3개이거나 이 형태로 또 분류가 돼버리지. 됐니?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2개야. 치역의 원소가 2개란 얘기는 이미 치역의 원소 1은 포함했잖아. 그러면 2, 4, 6이라는 짝수 중에 하나만 먼저 선택하는 거잖아. 선택하는 거니까 이것도 3C1에서 한 가지, 3가지지. 그리고 얘네들은 몽땅 뭐만 가리켜? 그것이 2라고 하면 얘네들은 몽땅 2만 가리켜야 되지. 그러면 그냥 뭐야, 그냥? 1이지. 한 가지지. 그리고 또 넣으니까 이거 더하는 거 이해되니? 그럼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 3개인 경우는 이 짝수 3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몇 개? 2개를 선택해야지. 1은 이미 치역의 원소에 들어갔으니까. 짝수 3개 중에 2개는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여기서 3C2가 되겠지. 치역이 될 수 있는 놈. 치역의 원소가 3개인데 이미 홀수 1은 하나 포함시켰으니까 짝수 몇 개 중에 3개 중에 2개를 포함해야지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잖아. 됐니? 그러면 그 3개 중에 2개를 2, 4라고 가정해놓고 풀자. 괜찮아? 그럼 2, 4라고 생각하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2가 선택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지? 몇 가지야? 2가지 맞아? 그러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2가 2를 가리키면 3은 뭘 가리켜야 돼? 무조건 4를 가리켜야 되지. 그래야지 치역의 원소 3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죠. 됐니? 됐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총 계산하면 이거 3이고 이거 6이고 그지? 3하고 6 더하면 얼마야? 이거 3, 3이지? 9, 9, 81 맞아? 얘하고 얘를 어떻게? 더해서 결과는 얼마다? 108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기 시스템에 있는 시단계에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야. 수능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는 그냥 경험 삼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이렇게 정의역이 있다. 1, 2, 3, 4, 5, 6 x에서 x의 함수란 얘기는 x에서 x의 함수란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단 뜻이지? 이게 표현이 f 콜론 x에서 x라고 해놨잖아.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단 뜻이야, 얘들아. 자, x에서 x의 함수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조건에 맞는 얘기는 f3은 뭐래? 얘는 홀수를 가리켜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정역에 있는 원소 3이 여기에 있는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홀수만 가리켜라 이거야.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은 정역의 x가 3보다 작은 정역이면 fx라는 값은 3이 가리킨 이 홀수 값보다 커야 된다 그랬고, 반면에 x가 3보다 크면 fx는 3이 가리킨 함수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고. 문제 이해돼요? 문제 알겠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순서대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한 번에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F3, 여기 있는 X의 원소 3 있죠? 3은 뭘 가리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홀수는 사건의 생각을 해보면, 순서로 생각해보면 1을 가리킬 수도 있고 3을 가리킬 수도 있고 5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그냥 분류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F3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뭐보다 작으면? 3보다 작은 것은 두 개 있지. 1하고 2. 1하고 2는 F3, 이 3이 가리킨 Y값보다 어떻게 돼야 된대? 커야 된대요. 그래. 그러면 1보다 큰 수 가리키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 X가 3보다 크면, 즉 4, 5, 6 있지? 4, 5, 6은 F3이 가리킨 값보다 어떻게 돼야 된대? 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3이 뭘 가리켜놨어? 1을 가리켜놨. 뭐야 지금? 듣니? 1을 가리켜, 얘가 1을 가리켰어. 근데 얘네들은 얘가 가리킨 1보다 어떤 수를 가리켜야 돼? 작은 수를 가리켜야돼. 더 작은 수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F3이 1이면은 경우의 수가 발생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건 이해돼? 두 번째, 그럼 이제 F3이 뭐인 경우? 3인 경우를 놓고 볼까? 3이면 다시 1하고 2는 3을 가리켰으니까 1하고 2는 4, 5, 6 중에 가리키면 되지. 맞아? 그럼 이제 가리키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 다음에 3이 가리키는, 2가 가리키는 경우도 또한 세 가지지. 함수니까 가리키고 또 가리켜도 되잖아. 그리고 이어서 4, 5, 6은 3이 가리킨 값보다 작은 거 가리켜야 되지. 그럼 선택 대상이 몇 개야? 그러면 4가 가리키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 또 5는 또 두 가지. 6도. 그래서 이거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계산이 98에 72가 되겠고. 됐어? 자,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뭘까? F3이 뭐인 경우야? 5인 경우지? 자, 그러면 3보다 작은 1하고 2는 얘가 5를 가리켰으니까 뭘 가리켜야 돼? 6만 가리켜야 되잖아. 그냥 가지수가 몇 가지밖에 안 돼? 한 가지. 반면에 4, 5, 6은 이거보다 작은 수들 가리키면 되지? 그러면 네 가지 맞니? 맞니? 그래서 64가지. 그러면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줘야 될까? 더하는 이유는 별도의 케이스니까 그렇지? 후휴. 뭐 느낌이 오니? 네. 여기까지 하고 진도 좀 일부 나간다.